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지연이는 나가오 가즈히로, 펴낸 곳은 붕라이프입니다. 저자는 일본의 내과 의사이자 의학 박사이다. 나가노 클리닉 원장이다. 나가오 박사는 20년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생활습관병, 류마티즘, 감기 등 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 걷기라는 것을 발견했다. 최소한의 의학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걷기의 효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을 앓는 환자,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환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환자, 치매 환자, 암 환자,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정형외과 환자까지 어떤 병이든 공통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걸으면 낫는다는 말이 과언이라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이 점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 의대를 지망하며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던 재수 시절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이 있다. 의사는 왜 이렇게 많은 약을 처방할까? 약 처방이 치료의 전부라면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고성능 컴퓨터라면 문진 결과를 근거로 병명을 작성하고 필요한 약을 고르는 작업 정도는 자동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증상에 따라 약을 처방하는 것만이 의료라면 의사는 필요 없을 것이다. 환자의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병증을 완화시키거나 완치하는 것, 건강을 해치는 생활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야말로 의사의 본분은 아닐까. 걷기에 관한 책을 쓰고자 마음먹은 까닭은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당연한 나머지 오히려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지상주의를 재점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피부, 힘줄, 관절 등의 결합 조직이 염증을 일으켜 변성되는 질병의 총치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제목에는 지난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여 의료비와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그러면 이러한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오키나와의 위기. 오키나와의 장수 순위가 추락한 주요 원인을 꼽자면 승용차 의존율이 높은 자동차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걷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키나와는 더위가 지독한 데다 택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짧은 거리도 두 다리를 쓰는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관리 영양사 4명이 근무하는데 환자들은 언제든지 영양 상태를 상담받을 수 있다. 류마티즘 같은 교원병,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시, 편두통 등 언뜻 식사와 무관해 보이는 병이라도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약 없이 간단히 치료가 가능한 환자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식사와 운동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양쪽 모두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가 고파질 일이 없다.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 영양 과다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우선 몸을 움직이고 걸어야 한다. 암에 걸려도 걷기로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는 정도의 적절한 운동이 효과적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걸을 수 있는 만큼 걷자.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를 감당할 체력이 생긴다.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위장장애, 가미성 대장증후군. 다소 어려운 용어를 나열했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질환들이다.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점이다. 이처럼 특별한 물리적 원인 없이도 위장 기능 장애를 겪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 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교감신경은 몸을 움직일 때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안정되었을 때 작용한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위와 장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지금 속이 안 좋으신 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 라는 말이 되돌아오기 일쑤지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면 배가 고파지고 장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항우울제는 걷게 될 때까지만 복용하자. 치료 초기에는
약물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럴 기운조차 없을 때 첫걸음 떼기라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 항우울제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그러나 되도록 빨리 약을 끊고 극기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를 찾은 환자 중에도 극기로 우울증을 치료한 사례가 적지 않다. 어떤 환자는 우울증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 통원했지만 우리 병원에 내원한 뒤로는 힘을 내 매일 걷게 되었고 멋지게 우울증을 극복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나지만 재발하는 일 없이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분에게 우울증은 극기에 눈뜬 계기였다. 똑바로 걸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 본인이 서고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외출을 준비하며 옷 매무새를 확인하려고 전신 거울을 보는 사람이 많다. 그때 옷뿐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도 찬찬히 살펴보기 바란다.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도 좋다. 자기 자신은 아무 이상도 없다고 느끼더라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똑바로 서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연배가 있는 여성 중에는 등과 어깨가 구부정하고 고개를 앞으로 쑥 내민 자세에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아랫배가 불룩 나온 분들이 많다. 혹시 내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지. 반면 남성은 중년이 될수록 배둘레에 차곡차곡 내장 지방이 쌓이는데 등이나 허리를 젖히는 바람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와 더욱 빵빵해 보이곤 한다. 이러한 자세로 쓰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므로 구두 뒷굽이 닳기 쉽다. 평소 구두의 뒷굽만 닳아 의아했다면 자세를 교정해 보자. 바른 자세에 대해 달리기 코치이자 마라톤 해설자로 큰 인기를 모은 제1한국인 김철은 전 육상 선수는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고 지도한다. 배꼽 아래 부분인 단전,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에 있는 견갑골, 그리고 골반을 의식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단전, 견갑골, 골반만 의식하면 자연스럽게 턱, 어깨, 가슴, 등, 배, 허리, 다리의 위치가 바로 잡히는 것이다. 모델 워킹이 가능할까? 마지막 여담으로 바른 자세를 위해 모델 워킹을 해보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패션쇼에서 런웨이를 걷는 모델의 걸음걸이 말이다. 멋지긴 한데 겉모습만 예뻐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모델 워킹의 기본은 등펴기다. 견갑골을 모아 가슴을 열고 당당하게 걷는다. 더욱이 다리가 아닌 중심을 앞으로 내민다는 감각으로 상반신을 움직인다고 한다. 즉 체간을 충분히 사용하는 걷기다. 모델 워킹은 겉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올바른 걸음걸이로도 손색이 없다. 여성 환자에게 바르게 걷는 방법을 설명할 때는 모델이 됐다고 상상하며 걸으세요 라고 권한다. 당장 똑같이 따라하기는 힘들지만 나는 모델이다 라는 기분으로 5분 정도 걸으면 정말로 그럴싸한 자세가 나온다. 여성은 모델, 남성은 북한 병사를 상상하며 등과 가슴을 펴고 걷자.
두 손이 가벼워지면 걷기가 2배는 즐거워진다. 빈손으로 걷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첫 번째는 빅팩, 두 번째는 물품 보관함이 있다. 피부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양산보다 모자나 화장품을 활용하자. 거리와 지하철을 나만의 피트니스 센터로. 아침 출근길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이 아니라 한두 정거장 멀리까지 걸어간다. 내려야 할 역에 한두 정거장 앞에서 내려 그만큼 걷는다. 환승은 일부러 많이 걷는 방법을 선택한다. 회사 생활을 한다며 점심시간에 멀리 떨어진 식당까지 걷는다. 은행 업무 등 볼 일이 있을 때는 조금 먼 지점까지 걷는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총 30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걷기의 연장은 달리기보다 춤추기. 만약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달리기보다는 춤추기, 즉 댄스를 추천한다. 나는 걷기의 연장선에 춤이 있다고 생각한다. 춤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재즈 댄스, 힙합, 브레이크 댄싱, 발레, 벨리 댄스, 사교 댄스 등 연령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은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리듬감 있게 걷고 상반신도 충분히 사용한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즐겁지 않은가. 가요 방송을 보며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의 안무를 따라하는 것도 추천한다. 요즘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동영상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노래와 안무를 따라하면 어떨까?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해도 즐거우면 그만이다. 치매 예방은 물론 근육 운동 효과도 있다. 너무 빠른 곡보다는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율동에 가까운 춤이 좋다. 수명 연장,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사람의 몸은 다양한 신체 기관에 집합체다. 잘 걸으면 신체 기관에 좋은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뇌가 젊어진다. 걷기를 통해 각 신체 기관의 젊음을 지킨다면 그것은 곧 장기의 집합체인 우리의 몸이 젊게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암과 치매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발병 위험은 분명히 감소한다. 당연히 수명도 연장된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좋은 점밖에 없다. 저 개인적으로 헬스클럽만 다니다가 실내에서 걷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더욱 좋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감사합니다.